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통 탄핵 주범은 좌파가 아닙니다. 변호인단과 김무성 배신 세력이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깨어날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자, 지금 현재 포인트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우파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것은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이고, 지금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도록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변호인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엄령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일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김무성과 박지원 배신 세력들의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일으켰으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것을 막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일으켰다는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령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계엄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헌법재판관 앞에서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배신 세력들은 변호인단은 가장 불리한 진술이죠. 한덕수 총리가 이미 검찰 조사에서 계엄령을 위한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를 부르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자들은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마지막 날 10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 종결 25일 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니네들 할 말 다 해, 그래야지 국민들이 불만이 없지, 니네들 나와서 할 말 다 해봐, 이것이 바로 25일 있을 종결 변론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10차 변론입니다. 10차 변론 때 이 배신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덕수 총리가 불리한 진술을 할 줄 알면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헌법재판관 앞에서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한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 이 대답을 재판관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무조건 불러다가 한 것이 바로 변호인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밟았는가 안 밟았는가, 이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는 다른 거 안 봐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본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하니까 그것을 공병호나 고성국이나 이자들이 선동을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동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니까 우리 국민들이 와 잘한다라고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 그것을 이미 한동훈이는 반대할 줄 뻔히 알고 한동훈을 배신자 세력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김무성 배신 세력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2차 계엄령이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어서 사형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2차 계엄령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거는 백날 해봤다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일으키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킬 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흠결이 있었다,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자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마지막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입에서 흠결이 있었다,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불법이다, 탄핵해야 됩니다 라는 정언을 바로 한덕수 총리를 불러내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불러냈어요? 김무성 배신 세력 석동윤 변호인단이 불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석동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다 놓고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모르십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배신 세력들의 변호인단은 이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한덕수 총리를 10차 변론에서 불러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한 거였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까지 계획했었습니다. 2차 계엄령을 일으켰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되어서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때 대표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에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란 동조죄로 해서 한동훈도 당연히 체포하죠. 그래서 이 김무성 배신 세력과 박지원이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쳐내려고 이런 계획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 모함에 안 빠졌죠. 한동훈이 처음부터 이자들의 계획을 알고 가장 먼저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왜? 가만히 두면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정진석이가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계엄령을 일으키면은 이것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직무정지를 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한동훈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3, 4일 있다가 정진석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5일 있다가 나와서 아니야, 나 헌재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또 저 세력들한테 또 넘어갔구나 해서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무조건 막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이 한동훈을 같이 서갑을 못 채운 것입니다. 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맡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한동훈도 무조건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다 그냥 썰어버리면 김무성이가 다시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모두 국민의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배신 세력들이 장악했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 우파 국민들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 메이저 유튜버들은 모두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그자들은 국회의원 한 자리 다 얻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권력을 찾기 위해서 우파 유튜버들은 그렇게 전부 김무성 배신 세력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계엄령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흠결이 있었다 이런 대답을 받았잖아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그거 없이 무기력하게 앉았다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석동영 변호사가 얼마나 이 약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 우리 우파 국민들이 또 왜 한덕수 총리한테 저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을까라고 깰까봐 우리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죠. 왜? 좌파 언론도 한동훈만 없어지고 윤석열 대통령만 없어지면 김무성 배신 세력과 박지원 세력은 한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좌파 언론도 김무성 세력들을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만 쫓아내면 대한민국은 모두가 김영삼, 김대중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야가 짜고 마치 김무성이가 우파인 것처럼 여당을 하고
박지원의 민주당이 야당인 것처럼 해서 서로 여야가 계속 대한민국을 그냥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또 깨어나서 우파 대통령 세우면 또 바로 탄핵시켜버리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영 변호사가 보세요. 요거 우파 국민들이 깨어날까 눈치챌까 해서 바로 그날 어땠어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아니에요. 석동영 변호사가 일부러 우리 국민들 눈을 돌리기 위해서 변호인단이라고 뭐 젊은 사람들 2030 세대 불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지금 불러다가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대통령 메시지라고 거짓말입니다. 석동영 변호사가 그 진에서 그들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곧 집무실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좌파 언론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내 생각이야 라고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 바꾸고 또 국민들이 눈치챌까 깨어낼까 해서 이건 뭘 선동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더니 영장이 안 나와서 서부지법에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 우리 국민들을 계속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지법에. 공수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당연히 그에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죠.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안 낸 것도 당연하죠. 이거는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내려진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는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다가 낸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서울중앙지법에서 냈는데 안 되니까 서울 서부지법에다 냈다. 이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걸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영장 청구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다 구속되어서 지금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결국 이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고 계속 눈만 돌리는 거예요. 좌파 언론들은 또 눈을 돌려주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귀결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의 등판을 막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합쳐서 한동훈의 등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석동연이가 대통령 메시지라고 언론에 하는 것은 국민 변호인단 저 젊은 애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자기 편 만들기 위한 선동만 하면서 계속 뒷북치고 있는 것이 변호인단입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범은 누굽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과 석동영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석동영 변호인단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무성과 박지원 세력들의 정치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김무성이 뒤에서 명태균을 내세워 압박했고 결국 계엄령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계시는 거 보십시오.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켰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군인들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지금 암에 걸려서 거의 오늘 내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눈 똑바로 뜨고 그야말로 정말로 할 소리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눈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들어가시잖아요. 한마디로 석동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김무성이 뒤에서 명태균을 내세워 압박했고 계엄령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의심한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을 했다면 국무회의를 정확하게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정진석이가 합세했는데 정진석이가 어떻게든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몰아가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김무성과 정진석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고 내란죄인데 정진석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정치 공작적으로 할 때 국무회의는 당연히 흠결이 있게 만들어야죠. 이것은 정진석이가 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진석의 가장 포인트인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만들었겠죠. 이것은 포인트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검사를 하다가 국민들의 성원을 입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섰지 않습니까? 김무성이는 이미 40년 이상을 대한민국 정치를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 정도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미 김무성과 박지원 손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야말로 정치에 어떤 바닥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대권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김무성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시키는 대로 사실은 했죠. 하고 나니까 어때요? 결국은 김무성한테 많은 책이 잡혔지 않겠습니까?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함정에 빠뜨렸죠. 결국은 명태균이가 감옥에 갈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면은 한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이게 명태균이가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이것만 터뜨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은 부정선거지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무기력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무성 배신자 세력이 내세운 석동영 변호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석동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거 보세요.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다 그냥 들어가십니다.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계엄령을 일으켰을 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은 계엄령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흠결이 있었는가 이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홍장은이가 거짓말을 했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내란죄를 성립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홍장은이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 홍장은이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장은이는 박지원 세력, 박지원 졸개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장은이가 이미 거짓말을 진술한다는 거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홍장은이는 박지원 세력, 졸개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정치 공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탄핵도 탄핵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성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파는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되잖아요. 그거는 제2의 계엄령을 일으켜야만이 내란죄가 성립돼요. 그러나 그것을 한동훈이가 막았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이 안 돼. 그러나 탄핵은 될 수밖에 없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왜? 지금 딱 한 가지만 봅니다. 헌재에서는 계엄령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석동윤 변호인단이 한덕수 총리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10차 변론에 불러내서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정언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헌재에는 이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8대 0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우파 판사 중에서는 그래도 기각 내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흠결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법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동영 변호사가 요거를 강조해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그런 정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될 가능성이 많게끔 석동영 변호사가 요거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불리한 정인 한덕수 총리를 마지막에 불러다가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앞에서 한 번 더 확인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다 얘기했어요? 보수재판관 3명한테다가 한덕수 총리가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석동영 변호인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한테 빨리 탄핵시키라고 한덕수 총리가 정언을 하게 만든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변호인단 김무성 배신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탄핵 심판도 거의 종결이 되었어요. 25일 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불러다가 최후 진술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10차 변론까지가 끝입니다. 나머지 25일에 있는 것은 서로 양쪽 불러다가 니네들 할 얘기 다 이야기해. 그것이 끝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10차 변론에서 석동영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벽하게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그런 정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이로 하여금 부담도 들어주고 또 최상목이가 마음력을 임명한다 그래도 갱신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수 판사 3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엄령을 위한 한덕수 총리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보수 재판관한테 알려주면서 빨리 탄핵을 시키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바로 석동영 변호인단이다.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 석동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신 세력들은 마언력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마지막에 불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이었고 계엄령을 일으키게 한 것도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이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려워지자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가장 불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석동영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키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지금 김무성 석동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무지함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우리 국민들의 무지함이 탄핵시켰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속는 우파 국민들의 무지함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배신 세력들한테 모두 넘어가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치 일개말이 하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늘이 택한 사람은 터통 그리고 윤통, 박통, 한동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우파 유튜버 거짓 유튜버입니다. 절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정치 읽기만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